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시즌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 특히나 이제 회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길게 하면은 좀 힘들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좀 짧게 짧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 길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우선 요거는 요 지금 보여지는 자료는 이 수강생들한테 우선 주는 자료인데 이제 그걸 예시를 들어서 우리 수강생들도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찍는 겁니다. 우선 회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 이제 회독 방법에 대해서 이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데 우선은 그 체크리스트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니다. 우선 제가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되고, 이제 제가 만든 걸 가져가서 써도 되는 건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1회, 2회, 3회 이렇게 회독 방식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다 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사시대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순서대로 목차별로 돼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도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요도에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을 내가 어디를 보겠다 하고, 여기다가 1회 체크하고, 또 그리스 부분에 어디 어디 보겠다 해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를 안 보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중세에서는 여기서 이제 고딕 말기를 좀 보겠다 해서 체크를 하고 여기다 체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체크리스트가 여기서부터 꾸준히 다 보면서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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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대로 내가 예전에 여기를 봤었구나. 그럼 여기도 한번 봐야겠지.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다시 그리스 시대에서 만약에 이제 조각을 이제는 음, 자, 이제 조각을 보겠다. 인체 조각을 보겠다. 그럼 이 조각의 파트에서 여기를 1회를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초기 기독교 비잔티보다 고딕 말기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고딕 말기를 어떻게 보냐. 고딕 말기에서 이제 회화적인, 아니면 조각적인 경우, 그래서 회화를 보겠다. 회화에서 특히 그 시에나, 시에나라든가 피렌체, 이렇게 보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그 르네상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선별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눈에 바라보았을 때 여기서 내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에서 나올 건지 로마에서 나올 건지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가 1순위면 로마가 2순위고 여기가 뭐 이집트가 3순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 안에서는 세부적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 2회 보고 그 다음에는 뭐 조각 봤으면은 이제 건축을 좀 봐야겠네. 건축 여기 안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건축도 이제 1회, 그 다음에 그 조각을 또 봐야겠다 하면은 이제 다시 2회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를 순서대로 다 보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거면은, 에, 이걸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회독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중요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고, 이건데,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제가 나눠드렸던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거를 이제 만들어도 되고, 제 수업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목차를 중심으로 중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 놓는 거죠. 이렇게 요약을 해 놓고 보는 건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중세에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해가지고, 이집트는 이런 식으로 뭐가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게 좀 약간 더 세분화가 될 거예요. 나중에 제 자료 중에 보면. 그러면서 비잔티에서는 뭐 돔 건축 나오고 이제 모자이크도 중요하고 이제 정면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성소피아 성당 그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고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크게 크게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독을 하기 전에 요걸부터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를 한번 훑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 사실주의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상주의는 뭐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눈에 한번 마인드맵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나면 교재를 보더라도 방향성을 잃지 않아요. 잃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도를 먼저 전체적 흐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교재를 본다면 회독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그래서 수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독을 하는데 1시간 단위로 보면 우리가 미술 책에서는 도판이 있고 또 교육론 같은 경우는 도판이 없고 거기에 차이가 좀 꽤 있긴 한데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2페이지 정도, 많으면 15페이지 정도 보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준을 왜 정해주냐면 더 늦게 보면 꼼꼼히 보는 사람은 적은 숫자를 보겠고 그 다음에 더 그냥 대충 보는 사람은 더 많은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속도라든가 내가 보는 글을 보는 어떤 방식이든가 이런 것을 좀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서 보통 15페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12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까, 1시간. 그러면은 내가 오늘 몇 시간 공부할 거다라고 했을 때 대충 페이지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회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독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걸 한번 보고 나면은 머리에 안 남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남는 사람 없습니다. 남는 사람 없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깜지 적으면서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익으면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는 걸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하는데 그게 7월 달에 확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독하는 걸 3, 4월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5, 6월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 작업만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1, 2월에 수업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3, 4월에 되새김을 하면서 그걸 확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외운지 안 외운지 몰라. 그러니까 회독을 하면서도 이것을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를 점검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백지 쓰기라고 하는 건데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중요도 위주로 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 쓰는 연습. 제가 수업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서 내용을 풀어 쓰는 연습.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 핵심인데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중요한 단어를 나열해 가지고 답안을 쓰는 물론 그렇게 시간이 없을 땐 써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나열해서 써야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 단어는 어떤 단어를 두 갈식으로 쓰고 나머지 내용의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만 나열하는 거에 대한 기준의 어떤 아무 단어나 이렇게 이건 중요해가지고 단어만 묶어서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어떤 단어가 나오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마인드맵이 돼야지 단순히 단어 암기로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독 방법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회독할 때는 중요한 단어를 함축적인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줄을 쳐놓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볼 때 있고 안 볼 때 있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고 나머지 내용이 기억이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굳이 서브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단권화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회독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문제가 좀 범위가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교재 단권화로 최선의 선택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부수적으로 카페 와서 물어보거나 그러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되게 짧죠? 예, 짧게 짧게. 예,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모더니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거니까 이후에 동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